혹시 이런 적 있어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같은 줄을 3번 다시 읽고 있거나 유튜브 보려고 폰 켰는데 30분 뒤에 전혀 다른 영상을 보고 있거나 중요한 일 하려고 앉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폰을 집어들거나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다 남 얘기 같아요? 아니면 딱 오늘 내 얘기 같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의지 문제 아니에요. 당신의 집중력은 도둑 맞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범인이 누구냐고요? 명확히 있어요.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돈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책이 단순히 폰 끊어라, SNS 지워라 이런 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집중을 못하게 됐는지 그 구조를 파헤치는 책이에요. 끝까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좀 억울해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저자가 3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빅테크 내부 고발자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책이에요. 오늘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집중력이 무너진 건 당신 탓이 아니다. 둘째, 당신의 집중력을 훔쳐간 범인이 누구인가. 셋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야 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폰 딴 거 하고 싶은 충동 한 번이라도 느꼈어요? 그 충동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 영상 끝나면 알게 돼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대인이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약 47초라고 해요. 47초요. 2004년에는 같은 연구에서 2분 30초였어요. 20년 만에 집중 시간이 3분의 1토막 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뇌 구조가 20년 만에 바뀌지는 않아요. 뇌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냐고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집중을 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게으른 거야. 내가 의지가 약한 거야.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책은 이렇게 반박해요. 수영장에서 역류하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데 앞으로 못 나간다고 수영 실력 탓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상황이에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엄청난 구조 속에서 의지 하나로 버티라고 하는 건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면서 메달을 기대하는 거랑 같아요. 물살을 만든 게 누군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근데 집중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은 이렇게 말해요. 집중력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능력이에요. 집중력을 잃으면 남이 보여주는 것만 보게 돼요. 남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딱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든 거냐고요? 범인 이야기를 할게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 회사들의 수익 모델이 뭔지 알아요? 광고예요. 광고 수익은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이 화면을 오래 볼수록 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화면에서 눈을 못 떼게 하는 거예요. 이걸 관심 경제라고 해요. 당신의 관심 자체가 이 회사들의 원자재예요. 당신의 시간이 이 회사들의 제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눈을 못 떼게 만드냐고요?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소름 돋아요.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학습해요. 어떤 영상에서 멈추는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댓글을 오래 읽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크롤을 멈추지 못할 컨텐츠를 계속 보여줘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알고리즘은 분노, 불안, 자극적인 컨텐츠에 사람들이 더 오래 반응한다는 걸 학습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당신을 더 오래 화면에 붙잡아 두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자가 빅테크 회사 전직 직원들을 인터뷰해요.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뇌를 해킹하도록 설계했어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설득 기술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연구해서 더 오래, 더 자주,
더 강하게 앱에 반응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도박 게임에서 쓰던 심리 기법이 지금 SNS에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이게 의지 문제예요? 빅테크만 범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 범인은 수면 부족이에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수면을 2주 동안 유지한 사람의 인지 능력 저하가 완전히 밤을 샌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6시간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 자체가 수면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범인은 속도예요. 이메일 오면 평균 몇 분 안에 답장해요? 직장인 연구에서 보면 이메일에 빠르게 답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 같다는 압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문화, 즉각 반응해야 하는 문화, 이게 집중력을 산산조각내요. 깊은 생각을 하려면 방해받지 않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나 여러 가지 동시에 잘해 라고요. 근데 뇌과학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해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이를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환마다 뇌가 비용을 써요. 연구에서는 이걸 주의 잔유물이라고 불러요.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뇌는 아직 A를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B를 해봤자 둘 다 제대로 안 돼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집중력 저하가 더 심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면 폰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책이 흥미로운 게 여기 있어요. 저자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없이 살아봤어요. SNS도 끊고 인터넷도 끊고. 결과는 어땠냐고요? 집중력이 돌아왔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전부 원상복귀 됐어요. 이 책이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집중력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의지나 습관으로는 구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책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알아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건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알림을 끄는 것, 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싸울 수 있는 작은 방패는 돼요. 둘째, 이건 사회가 바꿔야 해요. 알고리즘 규제, 노동자 연결 차단권, 수면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보는 시각. 이 책은 집중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도둑맞은 집중력 핵심 정리할게요. 첫째, 집중 못하는 거 의지 문제 아니에요.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둘째, 범인은 있어요. 알고리즘, 수면 부족, 빠름의 문화, 멀티태스킹 신화. 셋째,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요. 오늘 이 영상 보는 내내 폰 딴 거 하고 싶었던 충동. 그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충동을 만들어낸 설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부터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책 읽어보고 싶은 분은 제목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 요한 할이에요. 설명란에 책 정보 적어뒀어요.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요. 저는 매주 한 권씩 대신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봐요.